제가 생각하는 유승환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유승환 감독님 사랑합니다. 조인성, 구교환 그들은 과연 뭐를 먹으면서 모가디슈를 찍었을까? 술대장이 누구냐? 잘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었다. 태성호의 밀리터리 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영화 모가디슈 리뷰, 영화를 봐도 재미있는 리뷰,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생생한 현장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0만이 넘는 관객분들이 영화관을 찾아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의 스텝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기에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에 참가했던 배우와 스태프들은 물론 한국 영화계에 이 시기에 300만이 넘었다. 그리고 300만이 넘는 관객분들이 코로나임에도 영화관을 찾아주셨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리뷰냐? 영화 모가디슈는 모로코 현지에서 4개월이 넘게 이 올 로케가 된 그런 영화입니다. 태상호 밀리터리 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리뷰가 된 이유는 바로 제가 모로코 올 로케를 군사 자문이자 총기 고증 스텝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모가디슈 리뷰를 잠깐 했어요. 영화 모가디슈 리뷰를 했죠. 하지만 그때는 영화 개봉 직전이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스텝이니 내부 정보를 흘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고 재미난 내용을 전달을 못 드렸는데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객 300만이 넘은 기념으로. 근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한 350만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거 넘으면 더 좋고요. 자, 첫 번째, 감독 유승환. 요거 좀 힘들어요. 이 영화 이 스텝의 한 명으로서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 좀 힘듭니다. 보통 감독님 하는데 지금은 이 스텝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사 전문 기자이자 리뷰어로 하니까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승환 감독은 정말 유명한 감독이죠. 유승환유의 액션 장르를 창조한 감독입니다. 즉 그 사람 이름을 딴 액션 장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모가디슈 스텝으로 합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승환 감독의 작품이라는 그런 점이었어요. 모든 유명 감독들은 이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점이 또 꼭 한두 개씩 있어요. 뭐 더 많으신 분들도 있죠. 이 유명한 이 유승환 감독은 과연 현장에선 어떨까? 그리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시간이 있고 상황이 허락될 때마다 유승환 감독님 현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기억이 나는 내용들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유승환 감독님한테 했던 질문 중에 하나, 영화에 참여를 해도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왜 하필이면 감독이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유승환 감독님 말,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학창 시절부터 유일한 취미이자 꿈이 영화였다. 시험이 끝나거나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영화관으로 달려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승환 감독은 영화에서 그러니까 소품도 하시고 그리고 연출도 하시고 스텝 일을 하시다가 결국엔 감독이 된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덕 중에 한 분이죠. 열망과 그리고 흥미는 영화 하나에 슉 들어가신 분이라. 그 다음에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 힘들지 않으신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승환 감독님 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 힘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프로페셔널한 스텝 그리고 헐리우드 시스템에 익숙한 모로코 현지 프로덕션 사람들, 좋은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할만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꿈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화 모가디슈를 잘 만드는 거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거창한 대답을 사실은 저는 원했어요. 아카데미를 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멋진 대답을 하신 거죠. 이 영화를 최고로 완성시키고 싶다. 그 얘기 듣는데 멋졌습니다. 유승환 감독이 현장에서 디렉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 돼? 안 돼? 이 말이에요.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면 죽어?
너 안 되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들리죠. 좀 과격하게 들리는데 그건 전 좀 오해 같아요.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빨리 찾는 엄청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게 A였는데 A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현장에 갔더니 뭐 법규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꼭 생깁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버려요. 그런데 유승환 감독은 결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스텝한테 돼, 안 돼? 라고 확실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대답을 하면 빨리 플랜 B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결단력을 가진 감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승환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결단력입니다. 그럼 유승환 감독의 단점은 없을까? 충청도 남자들 말투를 들으면 충청도 출신들이 천성이 느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그런 분들은 유승환 감독님을 한번 만나서 같이 작품을 해보면 충청도 출신들도 성격이 급할 때 엄청 급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모든 게 사실 돈이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단축하는 좋은 길은 있죠. 이 봉준호 감독처럼 모든 것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딱 그것만 하면 시간은 단축이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죠. 유승환 감독님 사랑합니다. 다음 작품 때 또 봬요. 자르지 마시고요. 또 이 다음 질문은 이런 게 있어요. 저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받는데 모로코에서 4개월 동안 있었으면 뭐를 먹느냐? 도대체 뭘 먹느냐? 거기 먹을 게 뭐가 있느냐? 조인성, 구교환 그들은 과연 뭐를 먹으면서 모가디슈를 찍었을까? 어그로 끄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이름 대야지 이게 오잖아요. 아예 출발할 때부터 밥차와 계약을 해서 컨테이너에 아예 식자재를 넣어서 모로코로 보내서 거기서 이 밥차를 차렸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이런 덕분에 현장에는 늘 한쪽에는 한국식 또 다른 쪽에는 모로코식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각자의 취향대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가장 인기가 있었느냐? 이슬람권에서는 돼지고기가 구하기 힘들고 모로코는 살짝 이렇게 세속 이슬람이긴 하지만 돼지고기를 구하려면 구입처가 별로 없고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모로코 국민들 대부분이 이슬람이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별로 없는 거죠. 아예 돼지고기도 처음에는 싸가지고 갔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라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꼭 구하기 힘들면 평소에 안 먹던 사람들 그걸 먹고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은 야 축제로 오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모로코에서 돼지고기를 구할 수 있는 데는 스페인령이었는데 그 지역까지 원정대를 보내서 돼지고기를 획득하는 군사작전 같은 작전을 실시를 해서 돼지고기를 가져와가지고 배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사기는 언제나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올 로케가 4개월 정도 나가보면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뭐 집도 그립죠. 그리고 한국 음식도 그립죠. 그리고 말이 잘 안 통하는 곳도 있어요. 모로코도 영어보다는 이 프랑스어나 아니면 스페인어 혹은 뭐 아랍어가 잘 통하는 국가가 모로코다 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단점인데 이 장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누가 불러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서준호 배우님이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다가 야 어디가? 그 무슨 이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평소에는 뵙기도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런 재미는 있어요. 자, 모로코는 이슬람 국가지만 주류를 판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숙소나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유승환 감독은 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도 주로 음료수를 마셨고요. 허준호 배우도 술을 하지 않고 주로 커피를 즐겼고요. 조인성 배우는 이 주종을 가리지 않고 자리 또한 가리지 않습니다. 술자리가 있으면 의자랑 술병 하나 들고 와서 탁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녹아듭니다. 구교환 배우 역시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한번 마시면 이렇게 술자리 분위기를 즐기더라고요. 그가 있는 술자리는 매우 명랑한 술자리가 됩니다. 이 배우라기보다는 동네 친구 혹은 동네 동생, 형 같은 분위기를 그가 형성을 하죠. 그래서 저절로 편한 자리가 됩니다. 정만식 배우는 인상과 주량이 똑같은 매칭이 되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분이에요. 술을 정말 맛있게 드세요. 그냥 그분이 마시는 걸 보면 아이고 나도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갑니다. 자, 이 종합을 해보면 누가 가장 잘 마시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남아있은 적도 없고 그분들도 다 적당할 때에 이 자리를 파했기 때문에 술대장이 누구냐, 잘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에 속성 액션 스쿨을 현지에서 만들어서 이분들을 액션 배우로 만들어야 했어요. 영화 모가디슈에서 제가 어떤 걸 했고, 발사 상태가 되면 해머가 뒤로 제껴져 있어야 돼요. 해머를 제낀 상태로 휴대를 시켜야 되나? 해머를 앞으로 보내서 휴대를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이 10,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10,000명인데 왜 저렇게 오버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하는 의미에서 구독자 6분에게 특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모형 총기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5분은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에서 만든 국내산 메이드 인 코리아 티타늄 컵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법은 요 아래 이렇게 공지를 할게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미 다 해주셨겠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상호입니다. 10만 빨리 돼야 되는데 될 거야. 되겠지.